프랑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프랑스어만으로 세상을 다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에펠탑의 위용처럼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은 다른 언어를 굳이 배울 필요 없을 만큼 당당했죠. 하지만 그 자부심에 작은 균열을 낸 건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간 외국어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프랑스 아이들이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한국어를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교육과 문화의 판도를 뒤바꾸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평범한 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평범한 저녁, 한 아이의 말 한마디, 그리고 한 어머니의 놀라움이었습니다. 엄마, 이 드라마 대박이에요. 11살 딸 소피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소피, 또 무슨 드라마야? 화면엔 한국어로 대화하는 배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소피는 자막 없이 그들의 대사를 따라하며 킥킥 웃고 있었습니다. 소피, 너 지금 한국어로 말한 거야? 제가 물었더니 소피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응, 이거 사랑의 불시착이야. 우리 반 애들 다 봐. 줄리엣도 마크도 심지어 선생님도 푹 빠졌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넷플릭스 취향이나 팬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즐거움과 열정, 그리고 자발적인 선택으로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18년간 연구해온 프랑스 교육의 틀을 완전히 뒤흔드는 현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로이즈 마르탱입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교육심리학자로 일하며 청소년의 학습 동기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 딸 소피는 공립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고 있죠. 저는 늘 학생들이 외국어를 왜 배우지 않는지, 무엇이 그들을 동기부여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프랑스는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심지어 아랍어를 도입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려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외국어를 시험용 암기 과목으로 여기며 이걸 왜 배워야 해요? 시험 끝나면 다 잊을 거예요 라고 불평했죠. 교과서는 따분하고 회화 수업은 생동감이 없으며 배우는 이유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 전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한국어를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로 K- 드라마 대사를 외우고 유튜브로 한글을 익히며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안녕, 사랑해요, 대박 같은 말을 나누고 있죠. 제 딸 소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피, 왜 한국어에 빠졌니? 물었더니 그녀는 간단히 답했어요.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 한마디가 제 20년 연구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입니다. 아이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는가가 아니라 왜 한국어만 자발적으로 배우는가? 파리, 리옹, 툴루즈, 니스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조용한 혁명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나 K- 드라마 유행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현상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교육 심리학자가 아닌 엄마로서 이 현상을 깊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통계와 논문을 넘어 아이들의 열정이 어디서 오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소피를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였죠. 복도를 걷다 문틈 사이로 교실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수업은 끝난 듯했고 아이들은 대부분 떠난 줄 알았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교실 뒤쪽 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있더군요. 그 가운데엔 제 딸 소피가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은 채 작은 돌멩이 같은 걸 들고선 열심히 설명하고 있더군요. 소피가 손에 돌을 들고 시범을 보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친구들은 그걸 따라해 보려 하며 깔깔 웃었죠. 처음엔 그냥 돌을 가지고 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 저건 어제 오징어 게임에서 본 한국의 공기놀이 세트군요. 5개의 작은 플라스틱 공기알 알록달록하고 참 예쁜 물건이었죠. 한 아이가 실수로 공깃돌을 놓치고 다 같이 웃었습니다. 폴린, 에반, 줄리엣 아이들이 함께 바닥에 앉아 소피가 알려주는 대로 돌을 던지고 잡고 손등에 얹어보며 서툴게 따라 하고 있더군요.
프랑스 아이들이 한국 놀이를 배우고 있는 이 풍경.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고도 낯설면서 또 따뜻한지.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들어오지만 혼내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 옆에 쪼그리고 앉으셨어요. 잠시 후 선생님도 그 옆에 앉아 함께 공기놀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교실 한쪽에서는 프랑스어가, 또 다른 쪽에서는 소피가 흉내내는 한국어 숫자가 들려왔죠. 하나, 둘. 웃음과 호기심이 가득한 그 조그만 공간은 포근했죠. 이 작은 놀이 하나가 아이들의 세계를 얼마나 넓혀주는지.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 풍경을 가슴속에 꼭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 중 누군가는 한국으로, 누군가는 또 다른 문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죠. 오늘 이 공기놀이처럼 작지만 소중한 추억이 그 길을 밝혀줄 겁니다. 소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TV를 보던 중이었어요. 마침 펜싱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펜싱의 나라입니다. 그랑 팔레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검술, 세대를 이어가는 펜싱의 전통은 프랑스인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2024년 파리 올림픽은 그 자부심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펜싱팀이 남자 사브르 개인과 단체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세계를 놀라게 했고 프랑스는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후 프랑스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변화입니다.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아이들이 한국으로 펜싱 유학을 가고 싶다고 선언하며 프랑스 부모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존심이 상해 반대하지만 또 어떤 부모는 여름 방학 동안 아이들을 한국 펜싱 클럽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는 한국 펜싱의 열풍 한가운데 있는 한 프랑스 가정을 취재했더군요. 엄마, 나 한국으로 펜싱 배우러 갈 거야. 13살 아들 앙투안이 저녁 식탁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앙투안의 엄마는 포크를 내려놓고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앙투안, 무슨 소리야? 여긴 프랑스야, 펜싱의 본고장이라고. 앙투안은 스마트폰을 꺼내 2024년 파리 올림픽 남자 사브르 결승전을 틀었습니다. 한국의 오상욱 선수가 헝가리 선수를 상대로 날렵하게 점수를 따는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오상욱 봐. 너무 멋있어. 한국 펜싱이 최고야. 앙투안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앙투안의 방 안벽에는 한국 펜싱팀 포스터와 한글로 쓰인 파이팅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앙투안의 엄마는 파리 외곽에서 교육 컨설턴트로 일하며 펜싱을 사랑하는 아들 앙투안과 살고 있다고 해요. 프랑스에서 펜싱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문화이고 역사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파리 올림픽 이후 앙투안과 친구들은 한국 펜싱에 푹 빠졌습니다. 오상욱의 빠르고 정확한 찌르기, 박상원의 대담한 공격, 구본길의 노련한 전략에 반한 겁니다. 앙투안은 친구들과 쉬는 시간마다 한국 펜싱 영상을 보며 이렇게 찔러야 해. 라며 흉내를 냈습니다. 심지어 한글로 펜싱과 승리를 써놓은 노트를 보여주며 이건 한국 스타일이야. 라고 자랑했습니다. 학교 펜싱 클럽에서는 아이들이 한국식 사브르 동작을 따라하며 웃고 있었지요. 앙투안의 엄마와 펜싱 코치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렌, 요즘 애들이 이상해요. 프랑스 펜싱 기술은 안 배우고 한국 스타일을 따라 하려 해요. 한국 코치의 유튜브를 보고 오더니 프랑스 펜싱은 느리다고 하질 않나. 코치는 한숨을 쉬었지만 눈에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솔직히 한국 팀의 그 속도와 창의성은 인정해야 해요. 올림픽에서 우리를 이겼잖아요. 앙투안의 엄마가 앙투안에게 물었습니다. 왜 꼭 한국에서 펜싱을 배워야 하는 거니? 앙투안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국 펜싱은 그냥 스포츠가 아니야. 열정이고 스토리야. 오상욱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 봤잖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한국에 가면 진짜 펜싱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앙투안의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프랑스 펜싱의 자부심을 가르치려던 엄마는 아이의 꿈이 이미 국경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파리 거리의 카페에서 부모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네 카페에서 학부모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국 펜싱 유학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한 엄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랑스가 펜싱의 본고장인데 왜 한국으로 보내? 이건 우리 자존심 문제야.
하지만 또 다른 아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에밀도 한국 펜싱 캠프에 가고 싶대. 솔직히 한국 팀이 올림픽에서 보여준 실력은 대단했어. 애들이 저렇게 열정적인데 막을 순 없지. 조용히 듣고 있던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실 건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번 여름 방학에 서울 펜싱 클럽에 등록했습니다. 에밀이 매일 한국어로 파이팅 외치며 연습하더라고요. 한국어도 배울 수 있으니 더 좋아요. 앙투안의 펜싱 가방에는 한글 교재와 한국 펜싱 클럽 브로셔가 보였어요. 결국 앙투안의 엄마는 앙투안의 열정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 앙투안을 서울의 펜싱 캠프에 보냈습니다. 출국 전날 앙투안은 엄마에게 한글로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꼭 한국에서 멋진 펜서 될게. 그 편지를 읽으며 엄마는 눈물을 흘렸어요. 프랑스 펜싱의 자부심은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아이의 꿈은 그보다 더 큰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앙투안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파리 올림픽 이후 프랑스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 펜싱 유학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지만 점점 더 많은 부모가 아이들의 열정을 지지하며 한국 펜싱 클럽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앙투안 같은 아이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돌아올 때 프랑스 펜싱은 더 강하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진화할지도 모릅니다. 앙투안의 작은 꿈은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이 아이들의 검끝은 더 넓은 세상을 겨누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나자 소피는 요술봉을 꺼내서 펜싱을 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앙투안 멋지다.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 대한민국. 그런 소피를 보며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뒤 소피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인기인가요?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로이즈 씨 인기가 아니라 완전 폭발이에요. 쉬는 시간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이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자고 해서 교실 하나를 내줬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만들어내지 못한 열정을 한국어가 아무런 지원 없이 자연스럽게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피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반갑게 맞아주며 한국어 열풍의 시작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 이태원 클라스, 킹덤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에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히 팬심이었는데 이제는 유튜브와 앱으로 스스로 공부해요. 프랑스어 수업보다 더 열심히 해요. 복도 벽에는 한글로 적힌 포스트잇이 가득했습니다. 친구, 웃음, 멋져, 꿈, 행복해. 그리고 소피의 글씨로 쓰인 메모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게 너무 신나. 한국 가서 현빈 만나고 싶다. 프랑스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저는 청소년 학습 동기 연구라는 명목으로 프랑스 전역의 학교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목표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툴루즈의 한 중학교였습니다. 점심시간 교실에서 한국 드라마 OST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한국어 자율학습 클럽 포스터가 보였고 2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문장을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는 거니? 물었더니 12살 줄리언이 대답했습니다. 영어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한국어는 하고 싶어서 해요. 옆에 있던 로라는 손을 들며 말했다. 한국어 배우면 드라마랑 예능이 더 재밌어요. 한국 친구랑 채팅도 해요. 제가 프랑스어 가르쳐주고 걔가 한국어 가르쳐줘요. 아이들은 한국어를 세상과 연결되는 도구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는 열쇠로 보고 있었습니다. 니스의 한 고등학교는 2023년부터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담당 교사 뒤퐁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한 반으로 시작하려 했는데 150명이 신청해서 두 반을 열었어요. 지금도 대기자가 넘쳐요. 학생들의 동기는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한국 여행 가려면 말 좀 해야죠. 한국어 발음이 너무 재밌어요. 놀랍게도 시험 대비를 이유로 든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그들의 삶과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부모와 대화도 나눴습니다. 처음엔 대부분 회의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아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한글로 저한테 메모를 남겨요. 마치 암호 같죠. 저녁마다 같이 단어 외워요.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해요. 다른 엄마는 처음엔 취미겠거니 했어요. 근데 아이가 진지하게 몰두하는 걸 보고 저도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에 빠졌어요. 이제 집에서 안녕으로 인사해요. 아이들은 준비되어 있고 학부모들은 열려 있으며 콘텐츠는 넘쳐났지만 프랑스 교육 시스템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반이 없고 공인된 한국어 교사는 손에 꼽히며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교재도 부족했습니다. 시스템은 아이들의 열정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2024년 저는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원해요. 이 열정을 어떻게 교육 시스템에 담을 수 있을까요? 반응은 양극화되었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은 한국어? K-드라마 유행일 뿐 곧 사라질 거예요 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혁신론자들은 한국어는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예요. 이를 무시하면 교육의 실패입니다라고 맞섰습니다. 논쟁은 치열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적합한 한국어 교사는 20명 뿐이었습니다. 교재는 성인용이고 평가 기준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영어와 스페인어에 이미 할당된 상태였습니다. 아랍어 교육 예산 일부를 재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랍어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한국어 수요는 폭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랍어 담당자는 반발했습니다. 이건 교육을 넘어 외교 문제예요. 아랍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논의는 교육을 넘어 국제 정치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어 도입은 단순한 과목 추가가 아니라 프랑스 교육 철학과 국가 전략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회의 후 교육부 장관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엘로이즈, 소피는 아직 한국어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넘어갔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소피는 한글로 일기를 쓰고 내년에 한국 드라마 투어를 가자고 졸라요.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군요. 교육의 미래와 연결된 문제예요.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의 책임자를 맡아주세요. 2025년 교육부는 한국어를 공교육 정규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5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으로 시작했지만 소식이 퍼지자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애가 한국어를 독학했는데 이제 정식 수업으로 들을 수 있나요? 라며 환영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과목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학생의 자발적 학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소피는 중학교에 입학한 뒤 첫 한국어 정규 수업을 듣고 돌아와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업 진짜 재밌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2년 전 소피가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깔깔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저 귀여운 취미로 여겼던 순간이 우리 가족, 프랑스 교육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이 정책은 문화적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국영 TV는 한국어 코너를 신설했고 서점은 한국어 학습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마르세유 학생들은 K- 드라마 팬미팅을 열었고 유명 셰프는 불고기 타코를 선보였습니다. 언어가 문화를 열고 문화가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었습니다. 시범 학교에선 아이들이 더 많은 수업을 원했습니다. 한글로 시 써도 돼요? 대박, 진짜 같은 단어 너무 웃겨요. 한 한국어 교사는 말했습니다. 영어 수업에선 왜 배워야 해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한국어 수업에선 더 빨리 배울 순 없나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25년 교사 생활 중 처음이에요. 2025년 봄 저는 한국어 교육 책임자로서 첫 전국 교사 연수를 기획했습니다. 그날 소피는 교육 박람회 무대에 올라 한국어로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예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세상이 더 넓어졌어요. 다른 문화를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소피의 작은 열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날 한국에서 온 최지연 교사도 자신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프랑스에 왔을 때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프랑스는 외국어에 까다로운 나라로 유명했거든요. 관광객이 영어로 말을 걸면 프랑스어로만 대답하거나 심지어 대꾸조차 않는다는 소문이 돌죠. 프랑스어는 프랑스인들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오래된 소문에 놀라운 예외가 생긴 것 같아요. 최지연 교사가 파리에서 경험한 일들은 프랑스인들의 의외의 친절함과 한국어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어요. 프랑스인들은 한국인의 깨끗한 피부, 세련된 옷차림, 예쁜 헤어스타일을 보고 한국인이세요? 라며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 문화에 푹 빠진 프랑스 아이들과 그 열정을 어른들에게 전파한 결과였습니다. 지연 선생님이 파리에서 겪은 에피소드는 교실을 넘어 프랑스 거리에서도 한국어의 마법이 퍼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지연 선생님이 파리 몽마르트의 카페에서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유창하지 않은 프랑스어로 주문했어요. 20대 바리스타 마르크가 그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인이세요? 지연 선생님은 깜짝 놀라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죠. 마르크는 살짝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피부가 너무 맑고 옷이 세련돼 보여서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는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좋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지연 선생님은 파리 한복판에서 한국어로 인사받을 줄 몰랐어요. 라며 웃었죠. 며칠 뒤 지연 선생님이 샹젤리제 근처의 서점에 들렀을 때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어로 한국어 교재가 있나요? 라고 묻자 점원인 30대 여성 클로에가 그녀를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지연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클로에는 한국어로 예쁘세요. 라며 미소 지었죠. 한국인들은 스타일이 독특해요. 피부도 너무 좋아요. 제 아들이 한국 가수 팬이라 집에서 한글 연습해요. 클로에는 아들이 쓴 한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져 같은 단어가 색연필로 적혀 있었어요. 지연 선생님은 그 노트를 보며 아들이 정말 열심히네요. 라고 대답하며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파리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티켓 창구의 직원은 지연 선생님의 프랑스어 질문에 한국인이시죠? 라며 좋아요. 를 외쳤고 세느강 유람선 안내원은 안녕. 이라고 인사했어요. 심지어 택시기사는 제 딸이 BTS 때문에 한국어 배워요. 오빠라는 한국말이 뭔지 아는 유일한 프랑스 아빠죠. 라며 웃었죠. 지연 선생님은 말했어요. 프랑스인들이 제 외모와 스타일을 보고 한국인이라고 알아채는 게 신기했어요. 깨끗한 피부, 세련된 헤어스타일이 한국인의 특징이라나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문화에 빠진 프랑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패션과 뷰티에 매료된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고 한국어로 대화하며 부모들에게도 그 열정을 전파했어요. 지연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프랑스 거리에서 한국어로 인사받을 줄은 몰랐어요. 소피 같은 아이들 덕분이에요. 그 애들의 열정이 어른들까지 바꾸고 있어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선생님의 파리 경험은 소피와 친구들의 작은 열정이 프랑스 사회를 어떻게 물들이는지 보여줬습니다. 지연 선생님의 파리 여정은 프랑스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어의 자부심은 여전하지만 한국 문화는 그 자부심의 따뜻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의 스타일을 알아보고 서툰 안녕하세요로 인사하는 프랑스인들, 그들의 호기심과 친절함은 프랑스 아이들의 한국어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파리 거리까지 퍼졌습니다. 프랑스 거리에서 한국어는 낯선 언어가 아닙니다. 최지연 선생님이 만난 따뜻한 인사들, 그 뒤에는 소피와 친구들의 열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작은 말이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이 다리는 더 많은 마음을 연결할 것입니다.
제 딸 소피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마워, 소피. 내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여전히 프랑스어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을 거야. 한국어는 이제 프랑스 학생들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세계, 그들의 정체성과 연결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재밌어서였습니다. 우리는 한때 프랑스어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은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자부심은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여유에서 온다는 것을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좋아서 원해서 한국어를 배웠고 그 배움은 한 나라의 교육 철학을 바꿨습니다. 교육 심리학자로서 저는 이제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이 가는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한국어 열풍은 단순히 K-드라마의 영향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펼친 이 변화의 무대에서 어른인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한국어는 단순히 프랑스 교육의 새 과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슴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어는 우리 아이들을 더 큰 세계로 데려다 줄 날개가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로이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